동아쌤과 함께하는 역사 수업.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또 일주일 만에 온라인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네요. 참 일주일 동안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힘드실 거고요, 그죠?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또 한번 열심히 우리 일주일 한번 살아봅시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예, 삼국의 발전과 가야 부분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 가야 연맹이 이제 성장하다. 이 부분을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지켜야 될 사항입니다. 채팅방 주소 옮기지 마시고요. 수업 중엔 집중, 제발 게임이나 다른 영상 하지 말아주세요. 자, 사이버 폭력 아시죠? 예, 그리고 과제물 시간 안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예, 가야의 소국들이 연맹을 형성하고 발전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수가 있으셔야 합니다. 자, 일단 가야라고 하는 지역은요, 우리 밑에, 우리 부산 옆에 붙어 있는 이 김해 지역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 지역들이 바로 가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이따 보시고요. 자, 두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가야 연맹이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지 못한 이유. 예, 요 이유가 한 번씩 이렇게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좀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먼저 가야 연맹. 가야가 어디 지역에 있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먼저 요렇게 보도록 할게요. 낙동강을 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낙동강 있죠, 그죠? 이 낙동강을 끼고 우리 부산 옆에 있는 김해, 예, 김해 이쪽에서 쭉 이어서 경북 지역까지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예, 산맥을 이렇게 가로 삼아서 백제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 그래서 백제와 신라에 맞닿아 있는 가야 지역은 예, 바로 이런 지역, 이 지역에 위치했다는 것 여러분들 알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에 이제 조그마한 부분들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가야의 성립과 전기 가야 연맹. 예, 가야의 성립이 이제 연맹왕국처럼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우리 연맹왕국 하면 배웠던 나라가 있었죠? 부여. 예, 바로 그 부여가 이제 연맹왕국이었잖아요. 그 부여처럼 말 그대로 중앙집권적인 국가, 강력한 왕이 나오는 그러한 국가로 이제 발전하지 못하고 연맹왕국 형태로 남아있던 가야의 모습을 한번 보실 거고요. 자, 그러한 가야의, 예, 말 그대로 전기가야죠. 전기가야에서는 금관가야라고 하는 지금 현재 김해에 있는 지역의 이 가야가 먼저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그거 아실 겁니다. 우리 광개토대왕이 신라에 쳐들어온 왜군을 갖다 섬멸해 주죠. 그죠? 그때 이 왜군들이요, 가야 지역으로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이 광개토대왕은 가야 지역에 있는 왜군들을 한 번에 쓸어내고 또 이제 그 광개토대왕이었던 그 고구려 군사들이 이제 가야 지역까지 쳐들어간 김에, 예, 말 그대로 금강가야가 일본과 어떤 식으로 이제 조작이 있었다라고 하여서 금강가야를 박살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후기가야가 이제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후기가야 연맹과 이제 가야의 멸망. 예, 후기가야는 지금의 대가야, 지금의 경상북도 고령 지역에 있는 이 대가야가 이제 주도권을 잡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훗날 가야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먼저 가야의 성립과 금강가야 발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의 성립이라고 되어 있죠. 자, 가야는 누가 만듭니까? 우리 또 여러 가지 이제 설화들이 쫙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김수로 왕. 예, 김해 김씨, 김수로 왕이 이제 만들게 된 게 바로 가야입니다. 자, 성립입니다. 낙동강 하류 변한 땅에서 여러 나라들이 서로 뭉쳐져서 연맹국가 형태의, 연맹왕국의 형태의 모습을 띄었던 것이 바로 이 가야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가야의 설화 보면요, 김수로 왕의 설화 이렇게 내용을 보면요, 알이 몇 개가 나와요. 알. 그 알에서 각자 사람들이 나타나서 주몽토라 비슷하죠, 그죠? 이 알들이 전부 다 각각 지역에 이제 왕이 되었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예, 말 그대로 가야는 처음에 이런 연맹왕국 형태였다라는 것. 예. 자, 다음 이제 성장 배경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저기 김해 땅 보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농사가 잘 되는 땅입니다. 높은 산이 없고요, 평야지역이 쫙 있죠. 그렇다 보니까는 이 평야지 높은 산이 없다 보니까 이곳에 막 여러분들 공항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자, 바로 농업과, 예, 농업이 잘 되는 지역이죠, 그죠? 따뜻한 남쪽에 있고요. 그렇다 보니 벼농사도 잘 됩니다. 자, 그리고 철기 문화의 발달입니다. 자, 우리 옛날에 사만 땅에 이 변한 지역에는요, 특히나 철이 굉장히 좋다라고 돼 있죠. 그 철이 좋다는 게 여러분들 불순물이 많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순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예, 말 그대로 이 철이 좋다 보니까는 이 지역에서는요, 이 철기 문화가 쉽게 발달하고요. 그리고 이 철로 여러분들 우리 화폐, 돈 같은 것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잠시 후에 보겠고요, 그 내용은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우리 전기가야 연맹의 이제 맹주였던 금강가야의 발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부한 철 자원이죠, 그죠? 우리 변환 지역에 있는 이 좋은 순철 자원들, 이러한 자원들을 통해서 이 성장을 하게 되고요. 또 낙동강 하류에 해상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지역에 있습니다. 우리 저 바로 김해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 낙동강이 껴 있고 또 바다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는 해상 교통이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 지역에 있었던 이 김해는요, 금강가야는요, 전기가야연맹을 주도하게 되고요. 자, 이러한 전기가야연맹에서는요, 특징들이 있던데, 말 그대로 질 좋은 철을 생산하여서 철제 무기와 농기구를 쉽게 제작을 했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덩이쇠를 화폐처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잠시 후에 우리가 사진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겠는데요. 덩이쇠. 말 그대로 쇠를 갖다 이렇게 덩어리. 쇠덩어리를 이제 화폐처럼 사용할 수. 그만큼 이 쇠가 우리 흔히 볼 수 있었고, 그만큼 귀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옛날부터 이 쇠는 굉장히 좀 비싼 광물질이었어요. 그래서 훗날도 이 쇠덩어리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저 고철상에 가면은요, 이 쇠를 갖다 이렇게 팔면은 돈을 제법 이게 많이 주거든요. 이 바로 이때부터 이 지역에는 쇠도 많이 나오고 이러한 쇠가 말 그대로 고부가치죠, 그죠? 돈이 크게 되다 보니까 화폐처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해상교통이 교통이 굉장히 원활한 지역이 있다 보니까는요, 낭랑, 그리고 외 등과 교류를 하여서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게 됩니다. 낭랑은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세요? 예, 우리 고조선이 멸망하고요, 한나라가 우리나라 한반도에 세워놨던 고조선 지역에 세워놨던 그곳에서 다스릴 수 있는, 말 그대로 한나라 중국 사람들이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우리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낭랑 지역과 외와 교류를 했다는 내용. 자, 그래서 독창적인 문화가 창조되게 됩니다. 예, 여러 가지 문화들이 섞이다 보니까 또 되게 독창적인 모습이 뭐냐고 하면은요, 우리 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여러분들. 희한하게 우리 남태평양에 있는, 그리고 저 인도에 있는 그러한 모습의 어떤 문화까지 이 금강가에서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굉장히 특이하죠, 그죠? 일단 이건 여러분들 지나가는 소리를 한번 들어주시고, 일단은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여서 독창적인 문화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쇠퇴입니다. 400년경에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공격을 하죠. 공격이 가야를 치려고 공격을 한 게 아니라 우리 당시 신라에 들어왔던 이 왜군들을 섬멸하는 과정에서 이 왜군들이 가야 지역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김해 지역으로 도망가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왜군들을 같이 없애면서 이 가야가, 금강가야가 왜군과 결탁을 했다. 그래서 신라를 공격했다.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이 있어 말 그대로 금강가야를 공격을 하게 된 것이죠. 세력을 위축시켜요. 그래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개토대왕 저 멀리 만주벌판을 지배했던 그런 왕인데요. 말 그대로 김하병을 이끌고 김해를 쳐들어갔으면요, 막아낼 재간이 없는 거죠, 그죠? 예. 세력이 위축할 수밖에 없었고, 자, 그러다 보니까는요, 말 그대로 맹주 지위가 상실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전기가야는요, 이 금관가야가 주도를 했었는데 훗날 이 광개토대왕의 공격으로 인해서 맹주 지위가 상실되게 되고 대가야로 그 모습이 이 맹주가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가야연맹의 어떤 독특한 이런 문화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화로 모양의 통이. 화로는 여러분들 이렇게 숯이나 이런 거 갖다 놓아갖고 여기서 이제 불 때는 거, 지 않습니까? 그죠? 불 때는 이 용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라겠고, 요게 바로 덩이쇠입니다. 쇠덩어리예요. 요걸 이제 화폐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쇠가 이 지역에서 많이 출토가 되었다. 그리고 품질이 좋았다. 예, 그만큼 가치가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꼭 알아두십시오. 덩이쇠요. 자, 그리고 이렇게 가야에서 사용했던 어떤 무기들이죠. 그죠? 뭐 철제 창이 있고요. 그죠? 자, 그리고 좀 이따 보면 이제 뭐 다른 것도 나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후기 가야 연맹이었던 맹주였던 대가야의 발전과 가야 연맹의 멸망, 이번에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대가야의 발전이죠. 후기 가야 연맹을 주도를 합니다. 대가야가요. 고구려군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당시 고구려군이 김해 지역만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고 나머지 지역은 그냥 놔두거든요. 일본군을, 왜군을 갖다 이제 추적하는 과정에서요. 자, 그래서 이 대가야는요, 어떤 고구려군이 어떤 큰 피해를 입지 않고 말 그대로 자기 세력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금강가의 세력이 약해졌고요. 고구려군의 공격을 받아서요. 그 사이에 이 대가야가 말 그대로 가야연맹을 주도하게 된 거죠. 그것을 바로 후기 가야연맹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이 어디냐고 하면요, 여러분들, 우리 대구 밑에 있는 지역이에요. 고령이라는 지역인데, 자, 농업에 유리한 입지 조건과 역시 이 지역도, 철광석들이 많이 나온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후기 가야연맹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다 발전입니다. 소백산맥 서쪽에서 세력을 확장하게 되고요. 중국 남쪽까지 사신을 파견할 정도로 이 말 그대로 외국과 어떤 소통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신라의 원군까지 파병할 정도로 국제적인 위상이 크게 발전한 모습들을 후기 가야 연맹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 가야연맹,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봤던 그 장면 그대로인데요. 자, 첫 번째 전기가야연맹의 맹주였던 김해, 이 지역에서 고구려군이, 이쪽에서 공격을 하다 보니 김해가 이제 거의 이제 뭐랄까요, 힘을 잃게 되고요. 훗날 이 고령 지역인 대가야 지역으로 후기 연맹이 맹주가 바뀌게 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함안 지역이 이제 아라가야라고 돼 있죠. 요 지역도 나름 가야 중에서도 힘이 좀 셌던 그런 가야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상황에서는 요거는 그닥 여러분들 뭐 모르셔도 되는 내용이고요. 김해에서 김해 금강가야에서 고령 대가야로 훗날 요런 맹주 지위가 옮겨졌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눈여겨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바로 이제 고령에 있는 지산동의 이제 고분군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가야의 어떤 무덤 자체죠, 그죠? 뭐 거의 보시면 뭐 신라의 모습도 좀 남겨져 있는 것 같고, 그죠? 뭐 좀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남겨져 있고요. 요게 이제 가야에서 발견된 가야 이제 지산동 고분, 아까 우리 그 무덤에서 발견된 금관입니다. 화려하죠? 지금의 어떤 그런 화려함과 보면은 당연히 이 당시에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 당시 근데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하는, 역사적인 생각을 하는 그 당시 사람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일단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여기 이제 고곡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뭐 식량 이런 것을 상징하는 이런 옥도 이렇게 달려 있고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방울방울 이런 것도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보면은 당시의 어떤 기술로 보면 굉장히 화려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런 모습이 있죠. 이게 그 나무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나무를 상징한다. 이런 모습들이고요. 자, 이러한 화려한 모습들도 역시 가야에 있었다라는 것. 자,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나룻배 모양의 톡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그릇이죠, 그릇. 이런 그릇에 여러분들 특이하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잘 발견되지 않는 그런 특이한 모습. 또 그 특이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약간 뭐 음식물이나 아니면 음료 이런 것을 저장했을 거라고 추측하는 수레바퀴 모양의 톡이 뭐 다른 나라에서 잘 발견되지 않는 이런 모습들 굉장히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야의 어떤 이런 문화가 좀 다른 나라와 신라 고구려 백제보다는 좀 특이하다는 겁니다. 자, 말 머리 가리개 여러분들 말의 어떤 그 장식품으로서, 그리고 혹은 보호용으로서 이런 식으로 가리개를 썼고요. 이게 이제 또 판갑옷과 투구인데요. 가야의 군인들이 입던 그런 판가옷, 그러니까 철판으로 된 갑옷과 투구의 모습입니다. 또 이제 특징적인 얘기를 듣자고 하면은요, 우리 이 가야에서는요, 여자 군인, 여군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학설이 있어요. 그런 학설이 우리 판갑옷과 투구 같은 것을 보면은, 남자가 있기 굉장히 작은,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됨으로써 여군이 존재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런 추측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야 연맹의 멸망을 보고요. 여러분들 이제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가야 연맹의 멸망입니다. 자, 그 배경이 어떻게 되었냐? 각 소국이 독자적인 정치 권력을 유지합니다. 서로 간에 똘똘 뭉치는 강력한 나라가 나와갖고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모든 것을 다 장악하는 이러한 모습의 중앙 집권적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요. 각자 그 소국들이 알아서 정치 세력을 유지하는 이러한 모습들로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주위에 큰 나라가 있죠. 백제와 신라. 얘네들이 압력을 한 번씩 줘요. 말 그대로 한 번씩 공격을 한다고요. 그렇다 보니까는요,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연맹 국가의 모습으로 남게 됩니다. 자, 멸망입니다. 금관가야는요, 김해 지역에 있는 거죠. 신라 법풍왕에 의해서 병합이 되고요. 대가야는요, 신라 진흥왕에 의해서 병합이 돼서 이 가야 지역은 온전히 신라의 지역으로 나중에 이제 합병되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 이제 마지막 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중앙집권 국가의 특징입니다. 요거 잘 봐놓으십시오.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중앙집권 국가의 특징입니다. 뭐냐고 하면 첫 번째 불교 수용, 두 번째 율령반포. 율령반포 더 말씀 안 드려도 되죠? 너무 이제 선생님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 그리고 영토 확장이 있고요. 그죠? 왕위를 세습하는 과정에서 왕권 강화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모두 중앙집권 국가의 특징이다. 1, 2, 3, 4.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교 수용, 율령반포, 영토 확장, 왕위 세습. 이러고로 이래서 강력한 중앙에서 집권할 수 있는 국가가 형성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제 가야를 배웠잖아요. 이 가야와 부여는 여러분들 연맹국가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연맹국가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자, 가야 연맹을 형성한 각 소국들은, 자, 이게 중요하죠. 독자적인 정치 기반을 유지하였고,
그리고 백제와 신라 중간에 위치하여 두 나라의 압박을 받았다. 또 부여의 모습 볼게요. 독립적인 족장 세력이 각각 수천호를 다스렸고요. 자, 그리고 장마나 가뭄이 계속되면 왕을 죽이거나 바꾸었다. 왕권이 약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부여 또한 마찬가지로요. 주위의 어떤 유목민족들이죠. 이런 민족들이 센 민족들이 한 번씩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여가 중앙집권적인 모습이 되지 못하고요. 우리 가야처럼요. 신라와 백제의 어떤 그런 공격을 받다 보니까, 압력을 받다 보니까 중앙집권적 모습이 안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 이게 정리하는 내용이겠네요. 부여와 가야에서는 독립적인 세력이 존재하여 지배력을 집중시키지 못하였습니다. 부여는요, 고구려와 북방민족 사이에, 가야는 백제와 신라 사이에 위치를 하여서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중앙집권 형태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가야의 어떤 특징들을 여러분들 보셨고요. 오늘 짧게나마 이런 식으로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 여러분들 가야의 어떤 위치가 변한 내용, 그죠? 우리가 학습 목표에 나왔던 내용들이요. 그리고 가야가 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했던지 그런 이유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삼국에서 문화가 발전하다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의 문화를 배워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보고서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